네, 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역사 2권의 첫 부분을 나가기에 앞서서 그 19세기 말에 한국은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과서 첫 부분 나가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직전의 역사는 어땠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19세기 말 우리 정조대왕께서 1800년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조 사후에 세도 정치라고 하는 그런 정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언제냐면 왕으로 치면 조선의 순조와 헌종, 철종 세 명의 왕 시기를 세도 정치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 왕들이 아니라 그들의 외척이었던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에 의해서 이 정권 자체가, 그리고 정치의 방향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것이 바로 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대에 언제나 유행하는 매관매직, 이 관과 직을 사고 파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뭐 공무원 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성행했습니다. 근데 이때 돈을 주고 만약 샀다고 치면, 돈을 주고 이 관직을 샀으니까 이 관직에 갔을 때 이 본전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이 탐관 오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탐과 오는 뭔가 탐욕스럽고 그리고 더러운 관리라는 뜻인데, 이 탐관 오리들이 이 관직을 살 때 들였던 돈에 본전을 뽑으려고 굉장히 그 백성들을 수탈하게 됩니다. 세금을 많이 떼어내고요. 그리고 세금을 떼어낼 때도 원래 규정된 것보다 훨씬 많이 떼어내서 자기가 챙길 것들을 따로 이렇게 걷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또 유행하게 됩니다. 유행하고 자연재해만 벌어지고 상황도 안 좋은데 탐관오리들은 계속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삼정은 우리 바로 얘기할 거고, 자, 문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지러워졌다, 어떤 질서가 좀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삼정이라는 세금 제도가 있는데 그 세금 제도가 굉장히 어지러워졌다,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정의 3은 숫자 3입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 세금의 형태가 있다는 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전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세는 전정이라고도 불려요. 전정. 그래서 이 전은 땅,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세금입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세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관오리들이 수탈하면서 정해진 양보다 몇 배 이상 거두어 드리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폐단이었죠. 자, 그리고 이 군포라는 것이 또 있었는데요. 이 군포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군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군정이라고도 불렸는데 역시 규정 이상, 원래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걷게 됐고요. 심지어 갓난아기, 막 태어난 아기나 죽은 사람에게도 징수하게 됐습니다. 군포란 기본적으로 뭐냐면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기가 싫으니까 당시에는 군대 가는 대신에 이 군포라는 것을 내서 1년에 배 몇 피를 내면 군대를 1년 동안 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규정 이상 징수하고 그랬던 것인데, 이런 갓난아기가 군대 갈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갈 수 없죠. 근데 이들에게도 이 군포를 계속 매기는 겁니다. 아니, 얘는 이제 막 태어났는데요. 아니,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군 적에 올라있는 한, 그 적의 이름이 올라있는 한 군포를 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안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갔다, 그러면 그 이웃이나 친척에게 징수하게 됐습니다. 환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삼정인데요. 자, 환곡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환곡 내지는 환정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환곡이라고 해서 봄철에 사실 수확물이 없잖아요. 농민들이 봄철에 수확물이 없으니까 이때 관청에서 환곡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빌려줍니다. 쌀을 너네가 먼저 이거 먹고 가을에 추수할 때 수확물을 좀 해갖고 이자를 좀 쳐서 우리한테 갚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환곡이 필요 없는 농민들도 있는데 굳이 이걸 받기 싫은 농민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거나,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짓거나, 아니면 굳이 정말 필요 없는데 강제로 빌려주는 겁니다. 왜냐? 이 관청에서
환국의 이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청의 운영비로 환국의 이자를 활용해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빌려주고 이자도 많이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죠. 고율의 이자로 빌려주는, 대부해주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전정, 군정, 환정, 뭐 다른 말로도 부르지만 전세, 군포, 환국으로도 부르지만 이 세 개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농민들, 일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농민들이 이 탐관 오리들의 수탈에 맞서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반대 깃발을 들기 시작한 거죠. 그 예로 1811년에 저희 평북지방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사실 이제 난이라고 이름이 기록된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겠죠. 그 옆에 이제 1862년도가 되면 임술농민봉기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경상남도 진주 땅에서 최초로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62년이 임술년이에요. 그래서 임술년에 농민봉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대가 그리고 시대가 어지러워지면 새로운 사상이 유행합니다. 뭔가 우리를 구원할 자, 이 힘든 세상을 다 부수고 깨부수고 구원할 자, 우리를 도와줄 사람, 도와줄 존재,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전부터 들어왔었지만 이 천주교라는 것이 또 유행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다 그래서 서학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서학에 대항해서 우리는 동양 아니냐, 우리는 동쪽의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동쪽의 학문이다 해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의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자, 그리고 각종 예언사상,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각종 예언사상 등이 유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국사의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죠. 그때의 인트로를 좀 보았습니다. 세도정치부터 세도정치에 유행했던 이런 삼정의 문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반기를 들고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또 유행시키는 이런 지점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